가야 될 것 같아. 잡으면 되지. 그냥 작아요. 너무 시끄럽잖아. 파세코. 이거 고장을 나겠구나. 오늘 안에. 이만. 이거 다시 풀어봐. 풀 수 있어? 아무래요. 뭐 틀렸네? 몇 번 틀렸지? 저 2, 3번이요. 2번, 3번? 이걸 틀렸다고? 풀어볼게요. 다리야.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 굉장히 끝나서 미쳤나 봐요. 머릿속에 게임 생각밖에 없어요. 응? 무슨 게임 하는데? 롤이에요. 롤? 롤 잘해? 아니요. 잘 못하면은 생각을 하지 마. 네. 뭐지? 구이라는 거예요. 어? 구이라는 거. 그래요. 공부를 잘해, 롤을 잘해. 공부를 잘하죠. 그럼 롤 포기.
2번 답이 분수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번 이거 안 되나? 아니요, 돼요. 나왔어요. 사실 안 나왔어요. 안 되지. 한번 문제 해볼게요. 왜 제가 P는 MV 할 때 P의 단위가 뉴턴 미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줄? 야, M 단위가 뭔데? 킬로그램이요. 그 다음 V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나?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 음.
운동량을 여기가 에너지구나. 역시 그거였어. 운동량 보존을 여기다 써요. 헷갈려서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보충 시간이니까. 단순히 10N이 3kg 물체가 아니라 4kg 물체를 0.8m 이동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2m/s가 암산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미터 퍼센트 맞죠? 어떤 게? 2번이요. 오. 3번은? 3번. 2번은 어떻게 풀었어? 보자. 오케이. 됐어? 그럼 우리 오늘 뭐 할까? 문제를 풀어보자.
가까워서요. 여기로 할까? 애들이 없어서 진도를 영상 보겠지 뭐. 어디를 할 거냐면 132페이지 가보세요. 132 말고 우리 저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124까지는 했던 것 같거든. 124요. 그지? 이게 맞나? 왜? 뭐지? 왜? 뭐? 제 글씨가 아니에요. 네 책 아니야? 제가 정렬이 멈췄나봐요. 진짜? 이게 정유래 건가 보네. 네 글씨 아니지? 예. 그럼 네 책은? 그러게요. 저 집에 있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 보는데. 다음 시간에 2개 다 들고 오든지 아니면 정유리가 네 책 들고 갔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집에 찾아보고 있으면 둘 다 들고 와. 예. 자, 거기 한번 보자 그러면. 자, 비열 했었지, 그지? 비열. 그 다음에 열 용량. 열량에서 다 구하면 됩니다, 열량. 열량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C는 CM 델타 T. 뭐라는 거야, 그게. C는 CM 델타 T가 뭐야, 그게. 열량식이 뭐야? C는 M 델타 T 분의 Q. 열량물 보는데 뭐 C를 자꾸 얘기해. CM 델타 T.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Q는 이게 스몰 c입니다. 스몰 c. 이게 M, 이게 델타 T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열은 C가 되는 겁니다. C. 그죠? 그래서 C는 M 델타 T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 온도 변화 분의 열량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킬로칼로리면
이게 킬로그램으로 보시고 얘가 온도 도씨가 돼도 되고 켈빈이 돼도 됩니다. 이거는 변화가치이기 때문에 섭씨 온도의 눈금 간격하고 켈빈의 절대 온도의 눈금 간격이 같기 때문에 요 도씨는 켈빈으로 바꿔도 된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열 용량은 뭐가 열 용량이냐면 요만큼이 열 용량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열 용량은 대문자 C로 이렇게 쓰고 델타 T분의 Q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열 용량은 CM입니다. CM 알겠죠? 그래서 비열 곱하기 질량 단위가 어떻게 돼? 단위가 비열 단위에서 질량을 곱했기 때문에 질량만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도씨 또는 켈빈 요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 이런 게 되고요. 요거에 암기가 돼야 된다. 그죠? 근데 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이 열량씩만 알면 요 비열 곱하기 질량 값이 열 용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얘기가 거기 125페이지에 물당량이 있습니다. 물당량이 뭐예요? 물이 얼마나 다른지. 물당량. 물의 용량량. 자, 어떤 물질에 열 용량이 있다라고 하죠. 자, 어떤 물질의 열 용량 값이 W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W만큼의 어떤 물질의 열 용량이 있으면 물 있죠, 물. W 킬로그램의 물, 킬로그램의 물의 열 용량. 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죠? 물의 비열이 얼마냐면, 물의 비열이 1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열 용량이, 100kg이라는 열 용량이 있다고 합시다. 100kg이 아니고, 킬로칼로리 퍼 도씨. A 물질이, A가 열 용량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물 100kg의 열 용량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의 형태로. 그럼 왜 이렇게 보느냐면 우리가 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열량계. 근데 열량계는 요 용기가 있겠죠. 그죠? 이 용기가 어떤 재질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용기의 열 용량도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이 있고, 그죠? 얘도 있고. 그랬을 때 얘를 물로 취급하면 물이잖아.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얘 비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얘도 물로 볼 수 있는 어떤 양이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열량계라는 거는 이 물을 갖다가 이 통에다가 넣어 놓고 온도계를 꽂아 놓은 건데 여기에다가 어떤 금속을 집어 넣고 이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를 따지기 때문에 보면 열 용량은 온도 변화랑 관련이 있죠. 그죠? 온도 변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질이 달라지면 비열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비열을 알아야지 온도 변화율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로 취급해버리면 너무나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열량계에서 쓰는 개념 중에 물당량이라는 게 있다. 물당량. 어떤 물질의 열 용량을 W로 했을 때 그냥 물 Wkg의 열 용량으로 퉁쳐버린다. 그러면 여기에다 1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이 돼버리는 거야. 열 용량이. 그지?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좋은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같이. 뭘 할 거냐면, 어떤 금속의 비열. 비열이 높을수록 비열한 거. 비열이 높을수록 비열한 사람이라고? 비열한 정도를 측정하는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은 이겁니다. 고온의 물체랑 저온의 물체가 있겠죠? 두 개가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온은 열을 잃겠죠? 네.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하고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어떻다? 항상 같다. 요거 이해가니? 예.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봐봐. 고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Cm 델타 T. 그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물체의 종류가 다를 테니까 C-. 질량도 다를 수 있으니까 M-. 온도 변화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 맞죠? 근데 내가 알고자 하는 금속이 얘라고 가정하면 이 값을 구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럼 저 값을 구하려면 자, C는 M 델타 T분의 C 다시 M 다시 델타 T 다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면 아까 이게 열량계입니다. 열량계에 물이 들어있겠죠. 물. 그죠? 그러면 여기 금속을 갖다가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넣고 가열하는 겁니다. 가열. 그럼 얘가 100도씨 찍으면 얘도 몇 도씨 된다? 100도씨 찍겠죠?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열평형 상태. 그죠? 그럼 요걸 빠르게 건져서 여기다 퐁당 집어넣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열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죠? 열평형 상태가 되면 이 얘기가 성립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때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겠죠? 그죠? 딱 담그면 이 물의 온도가 쭉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처음에 온도 알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안 변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열평형 상태가 되니까 이 온도를 알겠죠? 얘 온도는 몇 도씨로? 보통 100도씨로 잡죠? 여기. 그죠? 끓을 때까지 딱 해가지고. 그러면 이 온도가 쭉 떨어지니까 이쪽 델타 T랑 이쪽 델타 T 다시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이거는 어차피 물이니까. 근데 아까 이 용기 있죠? 이 용기도 뭘로 취급하면 좋다? 물로 취급하면 좋다. 그럼 다 똑같아지는 거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g이고 요게 50g이다 라고 하면 물 당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0.1kg이죠. 이거 0.05kg이죠. 그죠? 그러면 0.15kg에 비열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열 용량이 퉁쳐서 얼마? 0.15 kcal per 도시 이렇게 된다. 이해가니? 곱하기를 했는데 왜 퍼 도시예요? 이 1의 단위가 뭐야? 1은 뭐야?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열량계 쪽에 열 용량이 쉽게 결정이 나버려. 온도 변화만 측정하면 된다.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의 비열을 구할 수 있대. 그래서 거기 시계에 나와 있죠. 시계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C는 M T1, T2 T1 마이너스 T2 그 다음에 스몰 m 다시 C 다시 플러스 M 그 다음에 T2 마이너스 T0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T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T2가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겠죠? 그치? T1에서 T2를 뺐으니까 T1이 요 값이 되겠죠? T1 맞아? 그러면 T0가 여기 아래쪽 여기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이게 아까 이쪽 거였죠? 이게 금속이었단 말이야. 그죠? 금속의 질량을 라지 M. 금속의 온도 변화를 T1에서 T2. 여기 뺀 거예요. 분해. 자, 여기
M-C-가 뭡니까? M-C-. 용량. 이게 열량계의 열용량입니다. 열량계의 열용량. 알겠죠? 근데 이 열량계의 열용량을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 그냥 물로 취급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열량계의 열용량이기 때문에, 물로 취급을 하면 이 물 질량하고 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물의 질량인데 사실 물의 질량이 아니고 물의 열용량이라고 봐야 돼요. 왜? 곱하기 1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열용량 개념이잖아. 질량이 아니고. 그러면 더해지는 것도 열용량 개념으로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이해가 가냐?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온도 변화, 열량계의 온도 변화, 이걸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금속의 비열을 구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 다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열량계의 질량과 비열이다. 알겠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여기 가열한 어떤 금속의 비열. 됐지? 자, 그 다음에 수문열, 잡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잡열이 뭘까, 잡열? 용해열, 기와열. 자, 잡열이라는 것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있죠. 그죠? 네. 자, 여기가 온도, 가열 시간. 자, 이렇게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다가 또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죠? 예. 자, 고체를 가열했다. 그럼 이 구간은 어떤 일이 벌어져? 상태 변화. 고체가 액체로 변하겠죠. 융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얘는 열을 흡수하는데 융해열이라는 걸 흡수해요.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 온도는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또 쭉 올라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온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끊겨, 안 끊겨? 끊겨요. 어? 아, 예?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지? 여기에서 온도가 끊겨요, 안 끊겨요? 끊겨요. 안 끊기죠? 만약에 10도부터 올라간다면 10도, 11도, 12도, 13도, 12도 하면서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펼쳐보면, 시간으로 이렇게 펼쳐보면 요 어딘가에서 한참 동안 멈춰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열을 주면은 온도가 변하잖아. 여기도 열을 주면 온도가 변하잖아. 근데 요 사이에 어떤 구간에서 열을 줬는데 안 변했어.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온도가 안 변했잖아. 열이 숨어 있네.
내가 준 게 안 나타난 거죠. 숨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열을 숨은 열이라고 합니다. 바로 온도로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숨은 열이 뭘 일으킨다? 상태 변화를 일으킨다. 그죠? 여기도 숨은 열이 있는 거죠. 여기를 기화열, 흡수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숨은 열 또는 잠열이라고 합니다. 잠열. 자, 됐습니까? 여기 이때 물체 1kg의 상태만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수문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양이 많아지면 이 열도 많아지겠죠. 그죠? 여기에 봐봐. 물을 끓이는 얼음을 녹이는데 얼음이 작은 얼음이면 금방 이렇게 온도가 변하니까 여기에 들어간 열이 조금밖에 없을 거야. 근데 큰 얼음 덩어리면 이게 다 녹을 때까지 상당히 많은 열이 들어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숨은 열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따라서? 질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 숨은 열을 물질에 따라서 딱 우리가 요거는 얼마야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질량을 1kg을 딱 한정해서. 그럼 1kg에 들어가는 열량이 예를 들어서 10kcal 라고 치면 2kg면 20, 3kg면 30, 100kg면 1000kcal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질마다 그 잠열을 알아낼 때 질량을 얼마로 정했다? 1kg로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얼음의 융해열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3 곱하기 11. 그죠? 줄 per kg인데 킬로칼로리로 바꾸면 80kcal per kg이라는 얘기예요. 1kg당 80kcal를 주면 얼음이 녹는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녹는다. 물로 된다. 그죠? 그 다음 100도씨 1기압에서 물의 기화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줄 per kg으로 나와 있는 값과 이제 kcal per kg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kcal per kg을 많이 쓰긴 합니다. 539 kcal per kg. 어떤 게 열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융해열이 많이 들어가요? 기화열이 많이 들어가요? 융해열이요. 기화열. 기화열이 많잖아. 80보다 539인데. 예. 그래서 봐봐요. 물 1kg을 수증기로 다 바꾸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539 kcal가 들어가지. 예. 그러면 태풍 있죠, 태풍. 예.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냐? 바로 이게 에너지원이야. 태풍이 바다에서 형성되거든. 따뜻한 바다.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겠죠. 증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수증기가 1kg당 이만큼의 열을 가지고 공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공기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머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공기가 불안정해지겠지. 불안정해지면서 상승을 할 텐데 어떻게?
회전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거야. 엄청난 속도로. 그게 태풍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잡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니? 그럼 태풍이 어디로 가면은 세력이 약해질까? 육지 또는 차가운 바다, 그죠? 위쪽 바다, 또는 육지. 수증기 잡열이 적어지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허리케인은 왜 생겨요? 허리케인도 태풍 종류야. 근데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인데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여기 우리나라 저 아래쪽 그 필리핀 아래쪽 있죠. 그쪽에서 생기면 태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도 쪽에서 생기면 윌리, 그 다음에 저기 미국 있죠. 멕시코만 쪽, 그쪽에서 생겨서 올라오면 그걸 허리케인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은 건데 이름을 그렇게 달리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태풍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모르는구나. 타이푼. 들어봤죠? 타이푼.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타이푼이라고 하고 저쪽 동네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저쪽 동네에서는 윌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부르는 그렇게 다른 부르는 태풍이랑 타이푼이랑 태풍, 우리나라에서 태풍은 무슨 뜻일까? 한자어겠지. 예. 태자가 무슨 태자일까? 그렇지. 엄청 큰 바람이라는 뜻이 돼요. 태풍. 근데 아마 한자 영향권으로 해서 태풍이라는 이렇게 그거를 영어식 발음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타이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옛날부터 이쪽에서 태풍이라고 했을 테니까 중국 영향으로. 그러면 이제 그 발음을 영어식으로 이렇게 옮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타이푼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것 같아 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이동인데 열의 이동은 여기에서 전도하고 하는 것들이 니네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보고 갈게요. 저희가 누구니까 너파만 저희 이거를 왜 하는 목적을 생각해봐야죠. 저희가 지금 막 지금 뭐지? 아니 필요한 걸 해야지 사람아. 열의 이동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대류, 복사인데 여기에서 니네는 복사를 조금 유심히 볼 거야. 전도, 대류보다는. 알겠어? 자, 전도는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볼 거냐 하면 이제 그 식이 하나 나와 있죠. Q는 K, 그 다음에 A, L, 그 다음에 T1 마이너스 T2, 그 다음에 small t,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식에서 전도되는 그 열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정도만 알아도 돼. 그래서 자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온도차를 내놨죠. 그 그림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 가열하고 그 다음 이쪽은 얼음이 잔뜩 있으니까 온도차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전도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열 전도 이 실험하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어떤 것이 전도되는 열량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Q는 A에 L분의 T1이 앞에 거지. T1 마이너스 T2에 자, 이 K는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 자, 이건 비례상수야. 자, 열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 단면적 있죠. 여기 단면적. 이게 굵으면 많이 이동할까? 적으면 많이 이동할까? 그거거든. 전도는 어떤 방식이냐면 보통 고체나 주로 고체입니다. 주로 고체. 그 다음에 기체에서도 이러네요. 기체에서도. 근데 여기 뭐가 있느냐면 입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입자들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 입자들이 열을 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심해져요. 열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운동을 해, 안 해, 일단? 해요. 하죠. 멈춰 있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열해버리면 여기 에너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심해진다고. 이 심해진 열 운동이 옆 입자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방식이 전도의 열 방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가열했지만 점차 여기도 뜨거워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입자들의 열 운동이 전달될 때 예를 들어 이 두 줄이 이렇게 전달시키는 것과 세 줄이 전달시키는 것 어떤 게 많겠니? 세 줄이 전달시키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 단면적을 얘기하는 단면적.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동시에 옆 입자들한테 열 운동을 전달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얘가? 그래서 단면적이 크면 전도시키는 열량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의 온도를 따져보면 T1, T2 이쪽이 가열한 곳이 이쪽이 차가운 곳이니까 여기가 온도가 높고 낮습니다. 이 온도차가 클수록 전도가 잘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 길이가 길면 오히려 전도되는 양의 영향을 반대로 주는 거예요. 반비례 시키는 거죠. 당연히 요 가까운 데까지 열이 많이 가지 저 멀리까지 가려면 열이 같은 시간 동안 느리게 갈 거 아니에요. 적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즉 요 L분의 T-T2 요게 일종의 전도되는 양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 기울기가 크면 온도의 기울기가 크면 빠르게 전달될 것이고 이게 적으면 적게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물체를 만지면 내 손에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아주 차갑구나 이렇게 느끼고 내 손과 비슷한 온도의 물체를 만지면 그냥 별로 느낌이 없죠? 왜? 열이 천천히 이동을 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열이 빠르게 들어오거나 열이 빠르게 나가면 우리가 뜨겁거나 차갑다고 느끼는 거야.
그런데 열이 천천히 이동하게 되면 미지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랑 별 차이 없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당연히 지나가는 열량이 많아질 거다. 알겠니?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고 그 K는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고 열전도율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열평 그러면은 예. 근데 열평이 되면은 무조건 온도가 같아져요. 온도가 같아졌을 때를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평형이면 무조건 온도가 같아져요가 아니고 같아졌을 때를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또 컴퓨터에다가 방열판 같은 거 붙이잖아요. 네, 그런 게 열 전도율이 좋은 물질을 붙인 거죠. 왜요? 봐봐. 이 전도율이라는 거 있잖아. 이 비례상수. 그죠? 이게 물질마다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어떤 물질이든 이렇게는 동일하게 전도되는 열하고 관계가 있는데, 알겠지? 어떤 물질은 요게 같아도 이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결정해 준 게 얘라는 거지. 그러니까 금속은 이게 많이 흐르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나무,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적게 전도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프라이팬 이렇게 있으면 손잡이는 나무, 여긴 금속. 이건 K 값이 크겠죠. 이건 K 값이 적겠죠. 그렇다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열전도율 있잖아. K 값. 이 K 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A T1 마이너스 T2 스몰 t 분의 Q의 L.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대입했을 때 어떤 것은 크게 나타나는 녀석이 있고 어떤 거는 작게 나타나는 녀석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물질들이 가진 고유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전도율, 열 전도율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냐? 네. 네, 그러면 그 열 전도가 되는 게 약간 좀 그 있잖아요.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잖아. 만약에 이쪽에 그러면 이쪽에 열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다가 프라이팬 올려두면은 여기에 있는 열하고 여기에서 전도된 열하고 이 전도된 부위의 온도가 확실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온도가 다른 거 뭐예요? 거기는 뭔데? 여기는 뭔데? 손잡이. 아, 손잡이. 그래, 손잡이는 봐봐. 여기에 이제 같은 열이 왔는데 손잡이가 그냥 같은 금속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여기 손 잡고 있는 손이 조금 있으면 이게 가열되겠죠?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랑 다 연결되어 있는 부위는 열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쪽으로도 계속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근데 금속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빠르게 이쪽으로 열이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손이 금방 데이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 나무로 열 전도율이 안 좋은 물질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쥐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계속 열이 갑니다. 이 나무 속에 있는 금속 부분으로 가요. 근데 나무 쪽으로는 안 간다는 얘기야. 엄청 느리게 간다는 얘기야. 뭐하고 관계 있어요? 시간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야.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거는 안 올라가. 그런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열 전도율. 알겠어요? 열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들, 그런 특징의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이 비례상수로 잡아. 예, 우리 쥐고 있어도 괜찮은 이유가 그런 거. 물질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물질마다. 나무 그림 같은 것도 안 생겨요. 응? 나무 그런 거 생기죠. 생겨요? 그렇죠. 오래 지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열 운동을 많이 한 애들은 시커멓게 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나무라고 해서 완전 마른 나무라고 하더라도 거기 수분이 들어있거든요. 일정 부분. 그것들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시커멓게 타버릴 수 있죠. 그래서 오래된, 그런 주방기구의 나무 손잡이 부분은 전도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손상이 가 있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열 전도율이 높으면은 그거다가 그 방열판을 붙이면 이 컴퓨터에 있는 열을 자기가 그만큼 잘 밖으로 버려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방열판이 뭐야, 방열판. 열을 막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버리는 거지. 방출한다, 열을. 그러니까 방열판은 본 적 있어? 보면은 그냥 납작한 판 붙인 게 아니고 여기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오돌토돌하고 돼 있지. 왜 오돌토돌하게 돼 있어? 표면적 넓게 한 거야. 거기에다가 위에 또 뭐 갖다 붙였어? 펜 붙였잖아. 바람을 왱 해가지고. 이중으로 막, 하는 거죠. 왜? CPU 발생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CPU 망가지니까. 그런 거죠. 진공 상태에서 어떤 금속을 가열한다고 했을 때 금속이 전도하면서 열 손실 같은 건 없어요? 네. 가열시키는 부분 말이야? 아니면 가열되는 부분 말이야? 전도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완전 진공이야. 예.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불 가지고는 얘를 가열할 수가 없죠. 진공이니까. 아, 그러네요. 그죠? 그러나, 인덕션이 뭐 이런, 부분 가지고, 가열한다라고 쳐보자. 그지? 그러면은, 요 진공이 되면은, 요 대류가 안 생겨요. 대류가 안 생겨. 그죠?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물론 이쪽으로는 이제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쪽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니까,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얘도 없어. 그러나 뭐는 있을 수 있느냐? 얘가, 받아들인 것을 복사의 형태로 내보내거든. 눈에 보이는 빛으로만 내보낸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빛으로도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손실은 있게 돼요. 매우 적겠지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은도금을 쫙 해가지고 다 반사시킨다. 그러면 이 안에서만 그 열이 있겠죠. 요거 자체는 열 손실이
조금 생기지만 그것이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미세하게 존재할 겁니다. 실험 장치를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고온의 물체가 방출한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흡수한 열량 같다 돼 있죠. 아까 그거 했던 겁니다. 똑같은 거야. 그 다음 128페이지 대류 있죠? 밑에 대류 129페이지 대류 있는데 대류는 뭐야 대류? 유체에서 유체가 뭐죠? 흐르는 거예요. 액체나 기체를 우리가 유체라고 불러요. 예. 여기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열대류라고 합니다. 열대류.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통 찬 공기가 있고 여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다. 이러면 얘네는 따뜻하다는 얘기는 그 입자의 열 운동이 세다는 얘기죠. 세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자 수가 적어지겠죠. 찬 공기면 열 운동이 약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서 같은 공간에 입자 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입자 수가. 그죠?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운 공기일까? 찬 공기. 그렇죠. 찬 공기. 그래서 얘는 내려오려고 하고 얘는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대류라는 게 발생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없으면 어떨까? 대류가 발생할까 안 할까? 발생을 하죠. 왜 발생을 해요? 아니. 자연적인 대류를 얘기하는 거야. 네? 강제 대류 말고. 강제 대류는 저희 선풍기 틀면 뺑 돌죠. 강제 대류야. 근데 이건 뭐야? 그냥 온도 차만 난 상태죠. 그랬을 때 여기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고 찬 공기가 위에 있으면 이 자리를 바꾸는 순환이 생겨. 이런 걸 자연 대류라고 하거든. 근데 이 자연 대류가 중력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생길까라는 거야. 이게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무거워서 내려오고 이게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올라가는 거거든. 무겁다 가볍다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승력 때문에. 근데 중력이 없으면 온도가 차건 뜨겁건 간에 뭐가 없어? 무게가 없잖아. 무겁다 가볍다가 없잖아. 자리 바꿀 이유가 없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이거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연 대류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한번 봐봐. 찾았니? 예. 자, 그림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뭐라고? 밀도 차에 의해 일어나는 대류. 밀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력을 받았을 때 무겁다 가볍다 개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예. 우리가 무거운 물질이다. 그러면 밀도가 어떻다? 크다.
가벼운 물질이다. 밀도가 작다. 이런 형태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가 있는데, 복사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할 얘기가 좀 많은 게. 오케이? 예. 그리고 퀵텐은, 여기 온도, 여기 한 부분 하고, 이쪽 수업 한 부분 합시다. 전체적으로다가. 열현상 싹 다 해가지고, 퀵텐은 내도록 할게요. 봐서 역학적 에너지 문제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섞을 수도 있어. 자, 여기까지 하고